안녕하세요. 운영자 조기영입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10번째 시간으로요, 북풍과 태양 이야기입니다. 북풍과 태양이 누가 더 힘이 센지 입씨름을 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북풍이 바람을 일으키자 나그네는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 깃을 올리고 소매를 잘 여몄습니다. 계속 세찬 바람을 힘껏 불어대자 나그네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며 팔짱을 꼭 낀 채 전혀 옷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람을 불어서 가쁜 숨을 헐떡이던 북풍이 마침내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더는 안 되겠어. 뭐 너라고 별 수 있겠니? 태양은 싱긋 웃고 나서 잠시 기다렸다가 바람이 완전히 잦아들자 따뜻한 햇빛을 내려쬐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나그네는 이내 팔짱을 풀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양의 웃음 띤 얼굴로 강한 햇볕을 내리쬐이자 나그네는 마침내 외투를 벗고 땀을 닦으면서 물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설득이 강요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해보면 다이어트나 당뇨 예방에 있어가지고 설득은 근원요법, 식이요법이죠. 강요는 약이나 시술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물론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당연히 구급처치나 비상약을 처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효과, 소위 대증요법, 증상의 완화를 겨냥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죠.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그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한 근원치료, 즉 식이요법이 한 단계 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이후 최근 4, 50년간 가장 광범위한 전염병이 비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유전이죠. 그런데 유전자의 유전보다는 밥상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 유전자가 영향을 끼치겠지만 유전자만큼이나 물려받는 것이 밥상입니다. 입맛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입맛에 길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만약 그 입맛이 비만이나 당뇨 등의 주 원인이 되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것이 입맛이기도 하죠. 식탐이 줄지 않고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순간적인 대증요법인 약만 가지고는 건강을 지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약의 효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요? 물론 음식이 아니라 수술이 꼭 필요한 외과적인 질병,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겠죠.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이 줄면서 그대 다시는 그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그 체중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이 된 사람은 찬란했던 소위 리즈 전성기 시절에 날씬했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실패한 경우는 절망적인 단어가 될 것이고, 식이요법의 성공으로 입맛을 바꾼 경우는 다시 전의 입맛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원하지 않는 체중으로 돌아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희망적인 단어로 봐도 무방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계속되는 반복이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상기 한번 해보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루 중 최저 혈당과 최고 혈당의 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것, 또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것을 정점에 이르는 피크를 상상하면 될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지속될 경우에 혈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사실 보통 정상의 경우에 보통 하루 24시간 언제든 점검을 했을 때 정상 기준이 140을 넘으면 안 좋겠죠. 물론 당뇨 전 단계나 환자는 이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것이고, 그죠? 그러나 정상의 경우에도 먹는 음식이나 양에 따라서 식후 1시간 만에 200 가까이 오르거나 넘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정상의 경우는 혈당 점검 시점인 식후 2시간이 지나면 140 이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위 게릴라성 혈당 스파이크에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정상인의 경우에도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정상 같아 보이는 비정상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파이크라는 단어에서 연상해서 배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상대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면 보통 블로킹을 합니다. 손 올려가지고 뻗어가지고 블로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상대 선수의 강한 스파이크가 수비수의 얼굴, 코, 눈, 이마 등에 맞았다고 상상을 해보죠. 충격이 크면은 목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된다는 배구 전문가들의 비난이 염려가 되는데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 역시 무방비의 혈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과식을 조심하고 또 뇌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좋아하는 입맛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 스파이크 능력이 없는 수준의 어린 학생들의 배구 시합에서는 네트만 넘기면 돼요. 그죠? 스파이크가 없으면은 블로킹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로킹에 해당되는 가령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운동 또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이나 또는 심한 경우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펌프 등 착용 등 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빈도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왜?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으면 블로킹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블로킹에 해당되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운동이나 약 등등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고혈당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조절이라는 말은 적게 먹거나 먹지 않거나 비슷한 맛인데 혈당을 덜 올리는 대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다양한 맛에 대한 섭취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내용을 다룰 이솝우와 11번째 이야기 사내 아이와 쐐기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